네, 서울 시각 1월 28일 아침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쏟아진 AI 관련 뉴스들 제가 방금 다 받아서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만 골라서 지금부터 딱 씹어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AI, 이거 이제 더 이상 그냥 소프트웨어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의 세계를 넘어서 이제는 발전소, 땅속에 깔리는 케이블, 그리고 우리 책상 위의 소프트웨어까지 산업의 모든 물리적인 기반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이 됐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온도부터 재고 가죠.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좀 뒤죽박죽,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잘 버텨주면서 올랐는데 다우는 또 빠졌어요. 한마디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좀 지켜보자 하는 신중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하지만요, 이런 분위기랑은 전혀 상관없이 AI 관련 분야는 그야말로 저 혼자 화라산처럼 들끓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쪽 분위기는 훨씬 뜨겁죠? 곧 실적 발표를 앞둔 마소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도 기대감에 깨 올랐지만 진짜 눈에 확 띄는 건 단연 코닝입니다. 아니, 하루 만에 무려 15%가 넘게 폭등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 배경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럼 AI라는 이 거대한 빌딩을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저는 가장 아래, 가장 단단해야 할 기초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 전기와 케이블, 이 물리적인 인프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력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현지 시각 1월 27일에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것, 그리고 그 엄청난 식욕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전력회사 중 하나인 넥스테라 에너지가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 주문이 말무대로 폭주하니까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것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AI가 그냥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쪼가리가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의 전력망 전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거대한 물리적인 실체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전력회사 하면 뭐였어요? 그냥 따박따박 배당이나 주는 재미없는 주식, 경기방어주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AI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이건요, 그냥 한두 개 기업의 호재가 아니라 에너지 섹터 전체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아주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자, 전기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기로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실어나를 초고속 도로가 필요하겠죠. 이야기의 무대를 전력에서 물리적인 연결, 바로 케이블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날 1월 27일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여기서도 정말 억소리 나는,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의 뉴스가 터졌습니다. 60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대략 8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메타가요, 앞으로 지을 AI 데이터 센터에 온몸에 피를 돌게 할 혈관, 즉 광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고 코닝이라는 회사와 이 정도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은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시장이 이 계약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보세요. 정작 8조 원을 쓰는 당사자인 메타 주가는요, 거의 안 움직였어요. 0.1%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케이블을 공급하는 코닝 주가는 아까 보셨죠? 15%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골드러시의 교훈을 보여주는 겁니다. 금광을 캐러 가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돈을 번다는 픽스앤셔블 전략. AI 시대에 이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땅 밑에 깔리는 인프라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보죠.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AI 모델을 개발하느라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들 이야기입니다. 이 거인들이요, 이제 곧 실적 발표라는 아주 무서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모든 눈과 귀가 이 빅테크들한테 쏠려 있습니다. 모두가 초조하게 숨을 죽이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AI에 그렇게 수십조 원씩 쏟아 부었는데 그래서 돈은 벌고 있는 거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곧 나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시장의 기대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살짝 엿볼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좀 주춤하는 동안 알파벳, 즉 구글은 혼자서 거의 30% 가까이 날아올랐습니다. 왜냐? 새로 나온 제미나이 3 모델이랑 애플과의 협업 기대감 때문이죠. AI 전쟁의 무게추가 살짝 알파벳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PwC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CEO들 절반 이상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AI에 돈은 엄청 쓰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그걸로 매출이 늘거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는 못 보고 있다. 이 엄청난 투자와 실제 성과 사이의 이 간극, 이게 바로 지금 AI 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뭘 봐야 할까요?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야 합니다. 제가 그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클라우드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AI 모델을 돌리려면 결국 클라우드를 써야 하니까 이게 진짜 수요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온도계죠. 둘째, 투자 대비 얼마나 뽑아내고 있나. AI에 100원 써서 얼마를 버는지 그 효율성을 봐야 합니다. 셋째, 마이크로소프트는 GPU가 부족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꼭 들어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알파벳은 그 좋다는 제미나이 모델을 기존 서비스에 얼마나 잘 녹여내서 돈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시선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AI 모델과 서비스들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죠. 역시나 오픈 AI가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코딩하는 개발자들의 세계를 뒤흔든 걸로는 성에 안 찼나 봐요. 이번에는 아주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 바로 과학 연구 분야를 정조준했습니다. 여기서 레이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죠?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쓰는 논문 전용 한컴 오피스나 논문 전용 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수식 같은 걸 아주 예쁘고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오픈 AI가 내놓은 프리즘이라는 건요, 바로 이 레이텍 작업 환경 안에다가 자기네 최신 AI 모델인 GPT-5-1을 통째로 심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과학자들이 논문을 쓰다가 AI한테 바로 말을 거는 거예요.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논문 좀 찾아줘 라거나 이 복잡한 수식 보기 좋게 좀 정리해 줄래? 이런 식으로요. AI가 개발자들의 코딩 생산성을 폭발시킨 것처럼 이제는 인류 지식의 가장 앞단에 있는 과학 연구의 속도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자, 오픈 AI가 과학 연구라는 최첨단 분야를 바꾸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 즉 지루하고 반복적인 사무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진짜 돈을 아껴주고 있습니다. 테크크런치가 1월 27일에 보도한 리조토라는 스타트업 사례를 한번 보시죠. 60%,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리조토라는 회사가 자기네 고객사 헬프데스크로 쏟아지는 문의 중에서 60%를 사람 손 하나 깠다가 나고 AI 혼자서 완벽하게 처리해냈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인건비 절감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AI 자동화가 제공하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투자 대비 효과, 즉 ROI입니다. 이 리조토의 기술을 이해하려면 에이전트 레이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존의 챗봇이 그냥 말로만 대답하는 수동적인 AI였다면 이 에이전트는 직접 행동하는 AI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사람 직원처럼 스스로 다른 프로그램을 켜고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입니다. 미래 AI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쭉 정리해봤으니 이걸 이제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연결해 봐야겠죠? 물론 제가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같이 공부해보자는 차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보죠. 한쪽은 AI라는 날개를 달고 재미없던 유틸리티 주식에서 성장주로 변신하는 기업, 다른 한쪽은 AI 골드러시에서 가장 확실한 곡괭이 공급자입니다. 넥스테라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공급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코닝은 메타와의 초대형 계약을 통해서 AI 인프라의 혈관인 광 케이블 시장의 확실한 승자가 된 모습이죠.
두 회사 모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거대한 AI 인프라 확장이라는 흐름의 한가운데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력과 케이블 다음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분야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병목 현상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